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합니다, 여러분. 예, 벌써 목요일이네요. 예, 한 주도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뭐, 8월을 넘어간 거는 뭐, 이제 벌써 이틀이 지났고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아유, 아무 걱정 없는 저는 애플을 살게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댓글을 보고, 애플이 아무 걱정이 없나? 제가 하면서, 물론 그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건 아닌데, 애플은 뭡니까? 예,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증시를, 시가총액 1등 견인하고 있는 업체죠. 그렇지만, 애플이 지난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쭉쭉 상승하면서 애플이 위에서 이끌고 끌고 하면서 쭉쭉 상승했죠. 근데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될 거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80년대는 미국 증시가 횡보하고 90년대는 또 미국 증시가 날았고 또 2000년대는 미국 증시가 횡보하고 2010년대는 미국 증시가 날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0년 날았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은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나 이쪽이 또 과거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2020년대는 물론 아직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몇 년도 남았긴 했지만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오늘 이 애플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애플이 정말 영원할까에 대한 주제로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로 이제 무슨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애플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인다. 오늘 저는 애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애플에 지금 앞으로의 닥칠 어려움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말씀드리고 좀 덜 중요한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사실은 높아진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중국 의존도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12년도에 공급망에서 애플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도에 6%에서 2021년도에 20%까지 훌쩍 올랐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수요 변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자체 팹이 없어요. 자체 공장이 없이 본인들은 팹리스만 하고 이제 공장은 이제 아웃소싱 주는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애플을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중국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뭐 애플 제품에 불매 운동이 일어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애플 나는 이제 싫어. 나는 삼성전자 폴더블만 쓸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런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자나깨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애플 제품에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일단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리스크, 지금 중국 당국이 데이터 통제권을 지금 갖도록 하는 사이버 보안법을 지금 시행했죠. 그래서 애플이 이 권한을 지금 양도했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게 있어요. 이거 2017년 6월 달에 중국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건데, 자, 요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핫한 뉴스 뭡니까? 반독점 규제. 애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폰을 팔고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걸 쓰죠. 앱은 애플은 폰도 본인들이 팔고 애플 어플리케이션은 본인들이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인앱 결제를 강제로 모든 콘텐츠에 2011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모든 콘텐츠에 강제로 인앱 결제를 수수료를 한 30% 정도 걸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애플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애플을 못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닙니까? 이 플랫폼, 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실 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이 앱 서비스의 비용을 결제할 때 앱 내부의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이
유럽 시장 점유율이 약 60%, 60%나 64% 되나? 이 애플의 인앱 결제를 통해서 이게 애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기가 한 20조 원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애플이 그만큼 주가가 오르고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얼마 전이 아닙니다. 이틀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과했죠. 예, 전 세계 구글법 해가지고 뭐 지금 아마 구글하고 애플이 수수료 이런 쪽에 수익에 상당히 위협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최근에 이 법이 구글 갑질 방지법,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됐거든요.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 수수료를 떼거든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인앱 결제 정책을 규제 수단으로 지금 이제 규제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게 무슨 흐름이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인앱 결제가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 상원, 하원 이런 쪽에서도 애플과 구글 등 시장 독점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야당에서는 이 구글 독점 방지법 요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찬성을 하네? 미국 하원에서도 지금 찬성하고 법안을 올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먼저,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통과 못 시켜요, 웬만하면서는. 근데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반전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미국도 지금 이 반독점법이 미국도 구글이나 애플 이쪽으로 해서 분명히 곧 조만간 통과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수수료 20조 원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물론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중국 리스크, 저는 이것도 어떤 상황으로 이게 전개될지 모른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이 영원할 것이다. 물론 애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커왔던 건 맞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 증시가 앞으로 10년도 과거 10년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등 주요 통신사도 지금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거든요, 외신에서. 그래서 외신들은 이런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제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 구글하고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한다. 지금 EU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것을 마련하면서 이제 반독점 규제가 좀 강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유타주, 뉴욕주, 31개 주하고 워싱턴 DC 이쪽에서도 지금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지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지금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하고 구글 등 이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70여 건 이상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플이라고 해서 영원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 풍선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풍선이 커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삼성전자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10년하고 똑같이 애플을 중심으로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다우가 날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